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쪼그리 앉는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고관절의 찝힘 현상에 대한 움직임 평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 해결법입니다. 보통 이 좌식 생활이 일상이거나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현대인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고관절의 찝힘 현상이 있죠. 근데 이런 움직임 손상은 평소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찝힘 문제를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더 심해진다면 고관절에서의 괴사와 같은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찝힘 현상은 반드시 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고관절 찝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부터 운동까지 해결 전략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자세, 보행 패턴, 그리고 움직임 패턴 평가 중에 저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움직임 패턴 평가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할 움직임 패턴 검사에서는 상위 검사와 하위 검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위 검사는 10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가장 기능적인 움직임 검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는 각 해당되는 하위 검사가 있고 하위 검사에서는 상위 검사에서의 움직임을 관절별로 세분화하여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검사 중에 이 쪼그리 앉는 자세와 가장 비슷한 이 오버헤드 스쿼트 이 동작을 선택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버헤드 스쿼트 검사이고 현재 대상자를 봤을 때 현재 대상자가 왼쪽 고관절에서는 통증을 찝힘 통증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오버헤드 스쿼트의 하위 검사인데 하위 검사 프로토콜의 앞부분은 발목 관절에 대한 플로우 차트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화면이 이제 힙 조인트와 그리고 니 조인트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관절 찝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고관절의 굴곡 검사와 그리고 고관절의 내회전 검사 이 두 가지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차트에서 고관절 이 굴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능동 검사가 아니라 수동 검사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기능 제한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고관절 굴곡의 가동성 제한 여기에서는 MD라고 얘기를 합니다. Mobility Dysfunction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검사 방법은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는 이렇게 대상자 허리 뒤에 손을 집어 넣으시고 허벅지 뒤를 잡고 이렇게 대상자 머리 방향으로 쭉 밀어봅니다. 이렇게 밀어봤을 때 대상자의 허리가 내 손을 갑자기 확 누르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이 대상자 허벅지의 각도가 120도 이상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각도를 충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좌우 비교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고관절 내외전의 능동 검사와 그리고 수동 검사입니다. 자, 먼저 능동 검사를 해봤을 때 기능적이고 통증이 없다면은 기능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 외회전 검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능 제한이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플로우 차트에서 고관절 내회전의 수동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수동 검사를 따로 더 해봐야 되냐면은 자, 능동 검사에서 기능 제한으로 나왔을 때 고관절 내회전의 이 움직임 자체가 가동성의 문제인지 혹은 이 문제가 안정성 혹은 움직임 조절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도 따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동 검사를 해봤을 때 수동 검사에서 만약 기능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가동성의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고관절 내외전에서의 안정성 혹은 움직임 조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SMCD라고 합니다. 자, 혹은 반대로 통증이 있거나 기능 제한으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고관절 내외전에서의 실제 가동 범위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MD라고 합니다. MD. 고관절 내외전의 MD. Mobility Dysfunction. 그리고 SMCD는 여기서 Stability and Movement Control Dysfunction. 안정성 혹은 움직임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를 확인하시고 자, 검사 방법은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 내외전의 능동 검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자는 앉아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외전을 시켜봅니다. 그 다음에 수동 검사에서는 술자가 대상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잡으시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외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보고 끝범위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몇 도가 나와야 정상이냐면은 이 각도가 30도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좌우 비교를 해서 더 제한되는 쪽을 문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관절 굴곡의 수동 검사와 그리고 고관절 내외전에서 능동 검사와 수동 검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첫 번째로 고관절 굴곡에서 수동 검사를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가동성의 제한이 있는지 알아봤었죠. 그래서 가동성 제한이 있을 경우 Mobility Dysfunction. 그 다음에 고관절 내외전 검사에서 우리가 능동 수동 검사를 통해서 이게 가동성의 문제인지 혹은 안정성이나 움직임 조절에서의 문제인지를 알아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Mobility Dysfunction과 그리고 Stability and Motor Control Dysfunction, 안정성 혹은 움직임 조절의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가동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움직임 조절,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운동 전략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고관절의 굴곡과 그리고 고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의 내외전, 이 모빌리티 디스펑션,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할 건데, 먼저 고관절 가까이 붙어 있는 이상근과 같은 이 짧은 외전근들이 있죠. 그리고 후방 관절낭도 마찬가지. 얘네들에 대한 스트레칭 첫 번째로 적용을 해볼 거고, 그리고 주변 연부 조직들과 서로 유착된 부분이 잘 뜯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펑션, 슬라이드 펑션 기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절 가동술, 관절 가동화 운동을 해볼 겁니다. 조인트 글라이딩. 이 세 가지를 저는 해볼 거고, 그리고 고관절 내외전에서의 안정성 및 움직임 조절 문제에서는 코어나 둔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들, 그래서 활성화 운동, 액티베이션이겠죠, 액티베이션. 자, 그리고 고관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안정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정화 운동, 스테빌라이제이션.
자, 마지막으로는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아까 그 골반이 옆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었죠. 자, 그렇게 보통 이 움직임 패턴에서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저희 과정에서는 반응신경근 운동과 그리고 역패턴 이 기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가 좋은 이 반응신경근 운동 RNT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RNT는 Reactive Neuromuscular Techniqu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운동부터 보시면, 자, 이 운동은 짧은 외전근과 그리고 후방 관절낭의 스트레칭 및 그리고 슬라이딩 펑션을 위한 가동화 운동입니다. 이 가동화 운동의 효과로는 고관절 짧은 외전근들의 스트레칭 되는 효과와 그리고 근절 방향대로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를 하면서 주변 연부 조직들과 잘 미끄러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필라테스로 적용해 본다면은 자, 이렇게 머메이드 동작에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구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렐이나 체어 같은 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고관절 굴곡과 내전 시에 관절에서의 좋은 움직임을 위한 가동화 운동인데, 이 운동의 효과로는 대퇴골두를 후 하방으로 글라이딩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서 관절의 움직임이 중심화가 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짧은 외전 근육들이 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장성 수축을 강조한 운동이고, 그리고 또한 이 외전근들이 단축 뻣뻣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대둔근의 활성화와 강화 운동을 적용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손에다가 적당히 무거운 케틀벨이나 어떤 덤벨 같은 이런 무거운 물체를 들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코어 근육을 동시에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운동을 필라테스에서 적용을 해 본다면은 자, 이렇게 캐딜락 위에서 스프링바에 장력이 발생하도록 해서 바를 잡고 같은 동작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 고관절 및 하지 전체에 대한 관절 안정화를 위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 기법은 율동적 안정화라고 불리는데 Rhythmic Stabilization, RS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자, 이때 트레이너가 무릎을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서 저항을 주게 된다면은 대상자의 대퇴부는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려는 스트레스가 가겠죠. 그래서 그런 내회전되려는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외회전 근육들, ER 머슬들이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깥쪽으로 저항을 주게 된다면은 대퇴부는 외회전되려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 스트레스를 버티기 위해서 내회전 근육들, IR 머슬들이 활성화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안쪽 바깥쪽으로 저항을 하게 된다면은 내회전 근육과 외회전 근육은 어느 순간 동시에 등척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절의 안정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 스쿼트 동작 시에 골반이 바깥으로 빠지는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운동인데 이 운동 기법은 반응신경근 기법, RNT라고 불립니다. 이때 대상자는 밴드의 저항 스트레스에 의해서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는 것을 더 잘 인식하게 되겠죠. 자, 이로 인해서 대상자 스스로가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임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고관절 찝힘과 골반 빠짐을 위한 운동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가동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운동에서 스트레칭과 슬라이딩 펑션, 그리고 두 번째 운동에서는 관절의 움직임을 위해서 조인트 글라이딩을 적용해 보았고,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세 번째 운동에서는 코어 안정화와 함께 대둔근의 활성화를 적용해 봤고, 그리고 네 번째 운동에서는 관절 안정화를 위해서 율동적 안정화 RS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반이 빠지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움직임 패턴 수정을 위해서 반응신경근 기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고관절 찝힘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증상 또한 모두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증상을 치료센터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는 직접적인 개선 방식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서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필라테스나 요가 그리고 트레이닝과 같은 피트니스 현장에서 대상자를 올바른 움직임을 가지게끔 하여 삶의 개선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서 얘기한 검사를 토대로 나온 목적에 맞는 운동 설정법은 앞서 말한 방법들 외에도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건 보건교육원의 운동 해결 전략 과정인 ES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주는 방법, 한국인재교육원의 ES 과정에서 저와 수업 때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